내 결혼식 당일 엄마는 내 웨딩드레스를 칼로 반으로 베어냈다. 이런 더러운 년이 결혼. 내가 뭘 안다고 그녀의 외침이 교회 홀을 울렸다.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피를 흘리는 듯한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날 백색 드레스 대신 해군 제복을 입고 나타났다. 가슴에 2개의 별이 빛나는 그 복장은 내가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는 무기였다. 엄마, 아빠. 이제 제가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메아리쳤다.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저 여자가 해군 중위. 미쳤어.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백색 웨딩드레스가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좋았다. 이준호와의 결혼은 내 인생의 정점이었다. 그는 재벌 3세, 나는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엄마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내 손에서 드레스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놈을 속였잖아.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속이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빠가 뒤따라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준호 오빠 회사에서 돈을 훔쳤다고. 서류에는 내 이름으로 된 횡령 기록이 빼곡했다. 5억 원이 그 돈은 준호의 가족 회사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 자금이었다. 나는 그걸 본 적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엄마가 칼을 꺼내 들었다. 부엌에서 가져온 그 날카로운 칼날이 드레스를 스치자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내 오빠 때문에. 오빠. 내 오빠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준호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엄마, 그건 오빠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왜? 선택. 그놈들이 내 오빠를 죽였어. 그리고 내가 그놈과 결혼하려 해? 배신자 새끼, 아빠가 소리쳤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다. 내 오빠, 김민주는 준호의 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프로젝트 비밀을 알게 된 후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고로 끝났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엄마 아빠는 나에게 돌렸다. 내가 준호를 만나면서부터 이상해졌어. 너 때문에 오빠가.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나는 전화를 걸었다. 대위님, 오늘 출근합니다. 해군에서 나는 김서연 중이었다. 민간인으로 위장한 채 정보요원으로 일했다. 2별은 내 계급, 그리고 복수의 상징이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혼란이 절정이었다. 준호는 제단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손수건을 물어뜯으며 울부짖었다. 서연 씨가 횡령범이라고.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소셜미디어에 이미 퍼지고 있을 터였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제복의 단추가 반짝였다. 준호 씨, 결혼은 취소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엄마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얘야, 이 미친년아. 당장 꺼져.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 오빠의 죽음, 그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대신 죄를 뒤집어 써야 해요? 내 말에 홀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다가왔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해군? 그의 눈에 스멀스멀 떠오르는 공포. 나는 웃었다. 준호 씨, 당신 가족의 비밀이에요. 오빠가 죽은 날 당신이 운전하던 차가 그곳에 있었죠. 트위스트가 시작되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고였어.
내가. 사고. 오빠의 노트북에 당신 회사의 문서가 있었어요. 횡령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오빠가 한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오빠가 잡았으니까 엄마가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내 부하 병사가 막아섰다. 주미님, 지원팀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알았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의 배신, 연인의 거짓, 그리고 숨겨진 진실. 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나는 그 모든 걸 파헤칠 터였다. 교회 밖으로 끌려나온 엄마 아빠는 경찰차에 실려갔다. 서연아,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아빠의 외침이 비바람에 흩어졌다. 나는 제복 소매를 매만지며 지켜봤다. 준호는 내 팔을 붙잡았다. 설명해. 왜 이런 짓을?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준호 씨, 당신이 먼저 배신했어요. 오빠의 죽음, 당신이 알면서도. 우리는 한강다리 아래 카페로 피신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준호가 커피를 들며 말했다. 민준 형 사고는? 나도 충격이었어. 하지만 횡령은 내 오빠, 재현 형이 한 거야. 그는 회사를 구하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 오빠가 그걸 알게 됐지? 재현 형은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늦었다. 오빠는 고발하려 했어요? 당신 가족이 그걸 막았죠.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빠의 마지막 메시지. 서연아, 재벌의 더러운 비밀. 준호 가족이.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위조야. 내 부모가 한 짓이야. 그들은 빚더미에 앉아서 내 오빠 죽음으로 보상금을 타려 했어. 충격. 내 부모. 오빠의 죽음이 보험 사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증거는 준호가 USB를 내밀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모의 서명. 10억 원의 보험금. 오빠의 사고는 의도된 것이었다. 부모가 준호 가족과 거래한 거였다. 그들은 내 오빠를 희생양으로 삼았어. 그리고 내가 준호와 가까워지자 복수를 계획한 거지. 횡령 프레임을 씌운 건 그들이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통한 웃음. 그래서 오빠는 부모의 희생양이었고 나는 그들의 복수 도구.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우리는 결혼하자. 이 모든 걸 잊고, 하지만 그의 눈빛에 미세한 거짓이 스쳤다. 나는 손을 뿌리쳤다. 아니요. 진실을 파헤칠 거예요. 당신 가족도, 내 가족도. 그날 밤, 나는 해군 기지로 돌아갔다. 상관인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위, 이건 민간 사건이야. 왜 개입하나? 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 안보와 연결됩니다. 재벌의 횡령이 군수 프로젝트에 미칩니다. 사실 오빠의 노트북에는 군 관련 문서도 있었다. 준호 가족의 회사가 군 장비를 조작한 증거. 다음 날 나는 준호의 회사로 잠입했다. 제복을 민간복으로 위장한 채 사무실에서 재현을 만났다. 그는 30대 후반, 매끈한 미소의 남자였다. 서연 씨. 준호의 약혼녀,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횡령건, 미안해. 가족 일이라. 나는 미소를 지었다. 형님, 오빠의 죽음도 가족 일인가요? 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보험 사기, 오빠 살해 공모. 그는 웃었다. 허튼 소리. 내 부모가 한 짓이야. 그들은 빚쟁이들. 오빠를 팔아넘긴 거지. 트위스트 또 하나. 재현이 내 부모와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다. 엄마의 목소리. 재현 씨, 민준이를 처리해 주시면 보험금 반으로.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부모가 오빠를 죽인 공범? 나는 칼을 느꼈다. 하지만 제복의 무게가 나를 붙잡았다.
이 증거를 공개하면 당신 가족도 끝이에요. 재현이 속삭였다. 거래하자. 내가 침묵하면 내 부모 감옥행. 아니면 모두 파멸. 나는 기지를 나서며 결심했다. 누구도 믿지 마. 복수는 나 혼자.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특히 내 마음처럼. 나는 부모를 감옥에서 만났다. 철창 너머 엄마는 울며 말했다. 서연아, 믿어. 우리는 내 오빠를 사랑했어. 아빠가 덧붙였다. 재벌놈들이 우리를 협박했어. 민준이가 그들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하지만 내 눈에는 거짓이 보였다. 보험금. 그 돈으로 내 드레스를 사신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내 오빠 장례비였어. 하지만 재현이 더 요구했어.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부모는 빚에 쫓겨 재벌과 손잡았고 오빠를 희생시켰다. 나는 서류를 보여줬다. 이 서명, 엄마 거예요. 살해 공모서. 엄마가 소리쳤다. 거짓말. 재현이 위조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감옥을 나서며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만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산타워 아래 펜션에서 만났다. 눈이 소복처럼 내리는 밤, 준호가 와인을 따랐다. 서연아, 사랑해. 이 모든 게 끝나면 나는 그의 손을 쳐냈다. 사랑. 당신 오빠가 오빠를 죽였어요.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몰랐어. 재현 형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 지키다. 횡령으로 군수 프로젝트를 망치고 나는 군 문서를 펼쳤다. 이게 당신 가족의 비밀. 해군 함정 부품을 조작한 거예요. 오빠가 그걸 발견했죠. 준호가 창백해졌다. 서연아, 그건 국가기밀. 내가 해군이라서. 왜?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내가 왜 해군이 됐는지 알아요? 오빠 죽음 후 진실을 찾으려고. 당신 가족을 감시하려고. 준호가 일어섰다. 배신자. 내가 나를 이용한 거야. 그의 손에 총이 쥐어져 있었다. 은밀한 권총. 재현 형이 줬어. 내가 증거를 모으는 걸 알았으니까 긴장된 공기. 나는 천천히 제복 단추를 풀었다. 안쪽에 숨긴 녹음기. 준호 씨, 이게 당신의 고백이에요. 그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문이 부서졌다. 내 지원팀. 체포합니다. 간첩 혐의. 준호가 무릎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소가 스쳤다. 티스트. 나중에 알게 된 건 준호가 모든 걸 조종했다는 사실. 그는 재현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재현을 이용해 권력을 쥔 자였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재벌 후계자, 군수 스캔들 연루. 서울은 발칵 뒤집혔다. 나는 TV 앞에서 지켜봤다. 부모는 무죄 주장, 준호 가족은 부인. 하지만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현을 노렸다. 재현을 추적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해외로 도주했다. 제주도 별장으로. 나는 헬기로 날아갔다. 제복을 입은 채 지원팀 없이 홀로. 중위, 위험해요. 대위의 만류를 무시했다. 복수는 개인적이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재현은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연 씨. 용감하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오빠의 복수. 나는 총을 겨누며 말했다. 아니요. 진실. 그는 웃었다. 진실. 내 부모가 민준을 죽인 주범이야? 나는 그저 청소부일 뿐.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증거. 재현이 노트북을 열었다. 영상. 오빠의 차 안. 부모의 목소리. 민준아, 미안해. 이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왜 충격.
오빠는 알고 있었다. 자살이었다. 민주는 우리를 용서했어. 하지만 재벌을 무너뜨리려 했지? 그래서 내가 막았어. 막았다. 살해, 재현이 고개를 저었다. 우연. 하지만 내가 증거를 모으자 준호가 프레임을 씌웠어. 또 트위스트. 준호가 주모자. 그는 가족을 넘어 권력을 노렸다. 준호는 나를 이용했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총을 내렸다. 왜 나한테 말해? 재현이 속삭였다. 너와 거래? 준호를 잡아. 그럼 내 부모 풀려날 거야.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니요. 모두 벌받아야 해요. 총성이 울렸다. 재현의 경호원이 쏜 총알. 나는 피하며 반격했다. 총격전 끝에 재현은 잡혔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서연아, 내 오빠는 내가 해군된 걸 알았을 거야. 그는 내가 복수할 줄 알았어. 서울로 돌아온 나는 준호의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 사랑했어. 하지만 권력이 배심원들은 분열됐다. 어떤 이는 그를 동정, 어떤 이는 증오, 내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배신자예요. 가족, 사랑, 모두 이용했어요. 재판 후, 나는 부모를 다시 만났다. 그들은 무죄로 풀려났다. 재현의 증언으로. 서연아, 용서해, 엄마의 눈물. 하지만 나는 안았다. 용서할 수 없어요? 오빠를. 왜? 아빠가 말했다. 우리는 약했어. 빚, 재벌의 압박. 민주는 우리를 구하려 했지만 그날 나는 제대했다. 두 별을 벗었다. 준호는 종신형. 재현은 20년. 하지만 트위스트의 끝, 오빠의 편지. 죽기 전 쓴 것, 서연아, 복수 말고 용서해. 그들은 모두 피해자야. 나처럼. 나는 한강다리에서 편지를 불태웠다. 비가 내리는 서울,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영원.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독자들은 논쟁할 터,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이제 쉬어요. 결말은 모호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의 드레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의 대가.